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3% 넘게 빠지며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시가 총액 1,000조 원 돌파,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천조전자라는 찬사로 가득했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증권사 앱을 열어보면 화면 가득 파란 숫자가 쏟아집니다. 주식 커뮤니티에는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비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9포인트 급락한 5,1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3% 넘게 밀리며 1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도 80만 원 선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폭락의 시작점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AMD의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MD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약 15조 원이라는 역대급 숫자를 찍었죠. 그런데 주가는 하루 만에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우리 돈 44조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기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인데 역대급 폭락이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AMD가 제시한 올해 1분기 전망이 기대치에 고작 2%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작 2% 부족했다고 주가가 17% 빠진다는 건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MD 폭락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 AI 버블 논쟁과 한국 반도체 대장주들의 운명,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경제 뇌관까지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복잡하게 얽혀 보이던 시장 상황이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이유는 AI 테마 전체를 향한 시장의 잣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AI 세 글자만 붙으면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 코스피 전체를 사고도 남는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전설 레이 달리오는 AI 붐이 이미 초기 버블 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AMD의 실적 발표는 바로 그 버블의 첫 번째 균열을 낸 사건입니다. 2년 전 시장은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1년 전에는 얼마나 시장이 커질지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를 벌고 있는데, 가능성 말고 숫자로 증명해봐. AMD가 사상 최대 실적을 들고 왔음에도 시장이 폭락한 건 기대치가 현실을 너무 앞질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AI 주식은 지금 아파트 분양권과 같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미래 가치를 반영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실제 현장을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보다 평수가 좁네, 마감재가 별로네. AMD의 실적 발표는 바로 그 첫 번째 입주 후기였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만큼 좋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자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양권들도 프리미엄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입니다. AMD 실적을 깊이 파보면 더 큰 약점이 드러납니다. AI 사업 부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 단계만 더 조이면 이 매출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화려한 간판 뒤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래성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시장은 이 리스크를 간파하고 투매를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다를까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주가는 고점 대비 10% 넘게 빠져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기대만큼 좋지 않으면 주가가 빠지고 기대를 뛰어넘어야 겨우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잘해야 본전, 조금만 못하면 폭락.
이것이 지금 AI 반도체 섹터가 빠진 함정입니다. 기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이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 증시를 직격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대장주들이 만드는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AI 시장이 흔들리면 HBM 수요가 흔들리고 이는 곧 한국 증시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조 원, SK하이닉스를 100조 원 이상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AI 투자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나온 겁니다. 만약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둔화된다면 이 전망치는 순식간에 하향 조정될 것입니다.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전망에 먼저 반응하기에 오늘 하락은 그 우려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수조 원을 순매도하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저점 매수하며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뭔가를 먼저 감지하고 도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이 기회를 잡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건 정보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자금을 굴리는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개인은 뉴스가 번역되어 전달되는 시간만큼 늦게 움직일 뿐입니다. 이 시차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에 환율 불안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으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요.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지만 심리의 균열이 생긴 지금 상황에서는 심리가 펀더멘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반도체만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숨겨진 뇌관입니다. 바로 건설 PF 부실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건물 짓기 전 빌린 돈을 못 갚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AI 우려로 심리가 위축되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건설 PF 같은 취약한 곳부터 터지게 됩니다. 반도체 하락과 건설 부실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투자 심리라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낙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AI 투자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려 27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86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투자가 이어지는 한 반도체 수요는 계속될 것이고 SK하이닉스의 HBM 수주 잔고는 이미 올해 생산분을 초과했습니다. 이번 하락이 과도한 상승 뒤에 오는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는 시각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2월 26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충족하고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가 AI 테마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1460원 선에서 안정을 찾느냐, 1500원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현재 B2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더 빠지면 반대 매매가 속출하며 하락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가? 빚내서 투자한 돈이 담보 부족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는가? 지금의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장기 자금인가? 120세 시대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일하게 하려면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폭락이 조정인지 버블 붕괴인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빅테크들의 투자 계획이
더 구체화되기 전까지 변동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의 관성으로 오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조전자의 환호는 어제의 일일 뿐 시장의 질문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공포에 휩쓸려 바닥에서 던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패닉일 때 감정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살아남는 법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시장이 어디로 갈지 맞추려 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십시오. 확신에 찬 올인이 아니라 겸손한 분산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상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또 다른 재앙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꺾이고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저 역시 파랗게 변한 화면을 보며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이토록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의 숫자는 무섭게 느껴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AI 산업의 실체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우리는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됩니다. 혼자 하면 막막하고 어렵지만 경제병아리와 함께라면 이 험난한 고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월 26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우리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며 씩씩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힘내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제가 더 깊이 공부하고 소식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명쾌하고 희망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병아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